왔어? 얼른 앉으시오. 자, 중요합니다. 250페이지, 대표인지 4번, 대표 10만 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라.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그 근을 가지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이제. 결국 이 문제도 3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차, 4차,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은 2차 방정식처럼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의 종류를 알 수 있는 판별식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근의 공식도 없고 판별식도 없어. 오로지 근을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근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래서. 자, 3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은 건이야 뭐라고? 그밖에 없나? 잘 들어. 민상은 뭐라고? 성민은 뭐라고? 뭐라고?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조립제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조립제법. 자, K라는 문자가 들어있어도 이 식은 조립제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립제법 하려면 얘가 0 되는 값 하나 알아야 되지, 그치? 맞니? 누구냐? 건이야. X 얼마 대입하면 0이니? 오히려 이렇게 K라는 문자가 들어있을 때 조립제법 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K를 날아가게 하는, K가 사라지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3K, KX니까 X에 3 대입하면 3K 마이너스 3K 사라지네? 이해되니? 나머지 0이 된다고 보셨죠? 대입하고 3 대입하면 0입니다. 3으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죠. 여기 나오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조립적,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x-3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먼저 반드시 몇 차와 몇 차? 1차와 2차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맞니? 그리고 저 2차가 또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의 곱으로 표현될 거거든. 그리고 1차 방정식의 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얘 근이 전부 다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근데 이 1차 방정식에서 반드시 무슨 근을 가지느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는. 나머지 2차에서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체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결정될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전체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실근 하나, 중근 하나 해서 근을 2개만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또 허근을 가지면 실근 하나, 허근 2개라는 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이해되니? 결국 1차 쪽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은 인수분해 했을 때 1차 쪽에서 실근 하나 반드시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머지 2차 쪽에서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3차 방정식의 근이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얘가 중근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차에서 실근 하나, x는 3이라는 실근을 가질 테니 2차에서 어떤 근을 가지면 된다? 2차에서 예민아 2차가 어떤 근을 가져야 전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될까? 이 2차 자체에서 중근을 가져도 됩니다. 그치? 그럼 이 중근이 될 거니까.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지지 않아도 전체는 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1차에서 반드시 3이라는 근을 가지잖아. 그럼 2차에서 중근이 아니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면? 3이 되어버리면 이 3과 이쪽에 나오는 3이 겹쳐서 중근이 된다.
이것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x가 3이라는 근을 가진 거지. 3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따져줘야 돼.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자체가 중근이 되어버리면 그 중근이 3이랑 겹치든 그냥 또 다른 중근이든 어쨌든 중근을 가진다는 거지. 진짜. 이해되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 조건이 뭐니? 인수할. 이건 중3부터 했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 조건. 해가 하나 그러니까. 그 해가 하는지 아닌지를 근을 구해봐야 하나? 2차 방식은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식이 있었습니다. 판별식. 그렇지. 그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인 중근을 가진다. 이 녀석의 판별식만 알아봅니다. 짝수공식 B가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그래서 K는 얼마다? K가 1이면 이 2차 쪽이 중근을 가져서 전체 3차가 중근을 가진다 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되니? 두 번째는 이 2차가 중근을 가지지 않아도 어떤 근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얘가 근으로 3이라는 근을 가지기만 하면 왜? 이 1차에서 3이라는 근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3이라는 근만 가지게 하면 여기 3과 여기 3이 겹쳐서 중근이 된다는 거지. x가 3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이건. 그지? 대입하면 9 빼기 6 플러스 k 얘가 0을 만족해야 되니 k는 마이너스. 결국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k 값은 1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된다. 답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자, 2차 방정식까지는 앞에 봅니다. 2차 방정식까지는 근을 구해보지 않고도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근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식 판별식이 있기 때문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은. 근데 3차부터는 근의 공식이라든지 판별식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3차의 근의 종류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허근이다, 지금처럼 중근이다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면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뭘 구해볼 수밖에 없다. 근을 구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니?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로 근이 만들어지는지를 그 원리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몇 차와 몇 차의 곱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 처음 인수를 하면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그 1차 방정식 쪽에서 나오는 근은 반드시 무슨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1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실근이 반드시 나올 거고 그럼 나머지 2차의 근이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체 3차의 근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인수분해 했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을 가져야 전체 3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지를 판단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게임 이해되니? 어떻게 풀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그럼 같은 방식으로 3차는 인수분해를 하면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니 1차의 근과 2차의 근이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체 3차 방정식의 근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지, 그지?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은 예를 들어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하라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4차도 인수분해 하는 수밖에 없어. 판별식 근의 공식 없으니까. 그럼 4차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몇 차와 몇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2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각각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이 전체 4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을 가지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을 가져야 전체 4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결국 3차나 4차의 근의 종류는 인수분해 했을 때 생기는 2차의 근의 종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 이해되니? 자, 이 파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관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파트에서. 이해되니? 자, 하나만 더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음 페이지, 대페이지 5번 봅니다. 자, 이제 문장의 문제죠. 도형에 관한 문장의 문제.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이 종이의 네 기둥이에서 합동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점선을 따라 접어서 부피가 1000이 되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려면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단 종이의 두께는 무시한다. 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게 하라? 1000이 되게. 이 부분을 잘라냈다는 거죠. 네 개 중에 그 정사각형 4개, 합동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점선을 그려진 점선을 접는 선으로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만들었대. 이해되니?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을지 이해됩니까? 얘를 접어서 착착착 접으면 박스, 상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제? 뚜껑 없는 상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상자의 부피가 얼마가 되게 하라? 1000이 되게 하라. 그럼 이 1000이라는 값은 직육면체의 부피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되겠네. 부피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그 부피가 는 얼마여야 된다? 1000이다 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고 합니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걸 구하라고 하니까 그걸 문자로 잡으면 되겠네. 잘라낸 정사각형 한 변으로 x.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되겠네. 맞네. x를 잡으면 원래 30, 20짜리 박스. 여기가 30, 여기가 20이었어. 자, 정육면체 부피,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육면체 부피. 뭐냐? 예빈아,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얘를 탁 접었을 때 생기는 직육면체 가로는 얼마입니까? 30 2x. 그렇죠. 요게 가로지. 요게 밑면이 될 거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고 전체가 30이니까 30 마이너스 2x. 세로는 얼마가 되니? 20 2x. 20 마이너스 2x가 되죠. 여기도 x, 여기도 x입니다. 그럼 높이, 여기 있는 바로 높이가 여기가 되겠지, 그치? 얘는 우리가 뭐 x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부피,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20 마이너스 2x 곱하기 30 마이너스 2x. 이게 부피가 될 것이고, 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된다? 1000. 이 되게 하는 x의 값만 구하십니다. 이걸 정리해서 정리하면, 식정리하면 몇 차 방정식 나온다? 3차 방정식 나온다. 그 3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단 x라는 값, 지금 이 식에서 쓰인 x라는 문자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임의로 잡은 거잖아, 그지? 도형에서 이렇게 임의의 부분을 문자로 잡았을 때는 그 문자의 값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라낸 귀퉁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로 잡았으니 이 x값, 얘나 얘 다 더해서, 즉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려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 맞네? 즉 30-2x도 0보다 커야 되고 20-2x도 0보다 커야 되고, 맞니? 그리고 이 두 걸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은
길이가 0보다는 큰데 10보다는 작아요. 정리해서 정리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 근 중에서 0과 10 사이의 근만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이거 정리해서 정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5 x제곱 플러스 150 x 마이너스 250 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이 3차 방식 풀면 되겠지. 건이야 3차 방식 어떻게 푼다고?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조립제법. x 얼마 제곱 0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대입해봐야 된다 그랬지? 맞니? 짜증나게 되면 5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나와. 여기에는 x 마이너스 5에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0이다. 됐니? 자, 그럼 여기 또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x는 5라는 근과 또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이 0이 되는 거야. 뭐 얘기지, 그지? 근데 얘 판별식을 보니까 계산해보면 0보다 큽니다. b제곱 마이너스 1이. 이해되니? 그 말은 여기서도 실근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x값은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은 5t 그리고 x값은 5 또는 몇 개? 5 또는 10 플러스 5t와 10 마이너스 5t 맞니? 10이 더 크니까 5루트이보다는 10에서 5루트를 빼도 양수입니다. 이해되니? 세 근이 나온다. 3차 방식의 근은 반드시 3개. 그제? 그 중에서 실근만 다 서로 다른 3개를 가지네. 그럼 답이 3개가 달릴 수 있나? 어떤 것만? 그래서 이 범위가 중요하다. 이해돼? 0과 10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최종 답은 5 또는 10 마이너스 5루트이만 됩니다. 10 플러스 5루트는 10보다 크니까. 이해되니? 어떻게 풀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 같은 것들은 이제 무리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루트가 나와도. 이해되니? 범위를 만족하는지 루트 값이 있어도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 알겠니?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3차와 4차의 방정식, 3차와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3차, 4차 방정식. 이해되니?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거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